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 오늘 김동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35조 원입니다. 은퇴를 번복하고요. 경영일선에 복귀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영국의 칩 설계 업체죠. 암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지불한 돈이 오늘의 숫자 35조입니다. 지난 15일 기준 주가보다 무려 43%나 프리미엄을 주는 거고 작년 말 기준 주당 순이익의 70배 정도의 값어치를 쳐준 겁니다. 작년 매출이 15억 달러 정도니까 인텔의 매출 553억 달러에 비하면 그저 36분의 1 수준이지만 이 회사의 영향력은 인텔에 견줄 정도로 막대합니다. 삼성, 애플, 퀄컴 등 모두 이 회사 기술을 사와서 독자적인 AP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칩을 제조하진 않기 때문에 칩리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 기술과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는데 손정희 회장은 35조라는 돈을 베팅했다는 얘기가 되죠. 비싸게 샀다는 비판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손정희 회장이 암을 가지면서 기술의 독점을 우려하고 있으니까 그저 잘못 샀다고 주장할 명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암홀딩스를 산 건 앞으로 벌어질 사물 인터넷 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통하는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이미 서비스가 시작된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정도는 사실 사물 인터넷 세상의 맛보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과 접목하면 무인차는 물론이고요. 금융도 유통도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혁명 3.0이 모든 사물이 서로 소통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구현되는 산업혁명 4.0으로 발전되면서 파생될 수많은 기회들 가운데 손정희 회장은 반도체, 그것도 CPU의 독점적 설계 기술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또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를 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고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모바일 기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고 세계 가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 아닙니까? 사물 인터넷 환경에 이보다 좋은 조건을 갖춘 기업이 또 있을까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아니라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샀더라면 전 세계 언론들은 과연 뭐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2004년) 안드로이드의 창업자죠. 앤디 루빈이 삼성을 찾았습니다. 당시 그를 만났던 삼성 임원이 던진 첫 번째 말은 직원이 8명이군요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는 뜻을 알아챈 루빈은 결국 구글에 자신의 회사를 넘겼고 그 스스로가 10년 동안 구글에서 모바일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이 안드로이드를 장착하고 있고 삼성은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삼성의 스마트폰을 쓰면서 쌓이고 있는 그 막대한 데이터들은 사실 삼성 것이 아닌 구글의 몫이라는 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더 화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 기술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은 과연 무엇을 사들였는지 생각해 보시죠. 여전히 국내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 금융시장의 단기 부동자금이 무려 958조입니다. 1년 만에 10%나 늘었습니다. 이 중에 상당한 돈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두고 보는 자금들입니다. 직접 공장을 짓고 사업을 늘리기 싫으면 꼭 필요한 해외 기술 기업들이라도 사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환경이 불안하고 불투명해서 투자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앞으로 안전하고도 앞날이 투명한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하고 불투명한 그것도 영국의 기업에 수십조를 투자하는 손정희 회장도 사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